양재병 김용민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우리 헌법 1조 2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찾아보시지 그러시- 말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국민주권을 천명한 것인데 이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 구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주권을 구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으로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법부의 권력도 결국에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사법부의 독립은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국민의 신뢰와 또 존경으로 뒷받침된다고. 아니죠. 그 전에 국민이 피를 흘려서 지켰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독재 시대 때 국민이 피를 흘려서 사법부를 지켜줬어요. 사법부 스스로 잘라서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권력을 부여했고 국민이 지켜준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어제 전업 판결을 보고 나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판결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국민이 진짜 화난 지점은요,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금 대통령 뽑으려고 했는데 왜 법원이 함부로 나서서, 그 고작 12명의 법관들이 함부로 나서서 내 선택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냐. 이 무기력함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법원이 그렇게 국민이 피 흘려 지켜준 법원이 지금 국민을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쳤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도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판결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인 것이에요. 87년 헌법 개정, 국민들이 무엇을 외쳐서 헌법 개정했습니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직접 선거,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어제 지금 전합체 판결은 국민의 직접 선택권을 박탈시켜서 이번 대선을 간접선거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재판권 가지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이번 대선에서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사고를 친 겁니다. 대형 사고를 쳤어요. 지금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어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대형 사고 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얘기를, 국민들의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어제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공직선거 위반 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신 대한 거죠? 예, 그와 같은. 자, 그러면 어제 위법하고 부적절한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대법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지고 말 몇 마디 가지고 지금 공직을 박탈하네 마네 이런 정도의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데, 어제의 판결로 선거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대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국회와 또 대통령의 선출, 그것과 또 별개로 법치주의는 꾸준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법치주의가 함부로 끼어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분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그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은 법원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비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왜 모릅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해야 다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복사기 않습니다. 관리, 종이 관리, 복사하는 인력 이거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재판상 말씀드릴 아니에요. 사항은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뒤에 가서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저기서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할 상황입니까? 기록을 복사해 줬는지가 답변이 아닙니까? 기록에- 이게 지금 재판 내용에 대한 개입입니까? 대법관들이 재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절차- 기록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절차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재판을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 끝난 것이고 그 판결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기록이라도 받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 보셨겠지만 한번 볼까요? 4월 22일 날 전압 회부했어요. 그날 1차 심리했죠. 22일 날 예. 하루 만에 기록 7만 건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 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 날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보면 16.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 만에 기록 복사 다 해주고 다 봤다고요? 예, 위원님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다시피 이 전압 다수 의견,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그리고 공판결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축제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법관들은 그 수많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인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기록 본 거 가지고 지금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 못해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재판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 개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부가 그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자, 자, 발언을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판단했을 때 대법관의 증언, 뭐 예를 들면 30명, 뭐 40명, 50명은 입법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도 입법 사항입니다. 어제 판결로 사법부도 썩었구나,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국민적인 아마 요구로 분출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말씀 제가 다 경청했고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정정사항입니까? 정정은 아니고 보충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잠깐만요. 예. 예, 발언하세요. 예.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이제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말씀 지난번에 드렸지만 이제 자,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예, 됐습니다. 자, 질의 끝났고요. 자, 여러분 위원장이 자제해달라면 좀 자제해 주시고 발언은
상임위의 발언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하는 것이니까요.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 보세요. 곽규택 의원은 이미 제가 퇴장 명령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걸어나가면 뻘쭘할까 봐 제가 정회까지 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와 있어요, 지금.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자,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 진행 발언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오늘도 법사위가 서로 간에 목소리가 올라가고 고성이 오갑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좀 지켜야 될 부분, 절제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정부위원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또는 누가 봐도 아주 불편한 발언들은 가능한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은 많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이와 같이 극단적인 퇴장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 한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반복이 되면 결국은 이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또 파행으로 가고 서로 간에 격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우리 곽규택 위원과 의원을 설득하고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곽규택 위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곽규택 위원께서 그렇다 위원장의 어떤 입장도 존중해서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행정실장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곽규택 의원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마무리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은 잘 들었고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걸 자제했으면 돼요. 그래서 경고를 듣고도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중지했어요. 근데 발언권이 중지됐어도 본인은 계속 떠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장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발언권이 중지돼 있고 퇴장한 여기 있는 곽규택 의원은 없는 거예요. 유령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아까 145조 1항, 2항 조치한 것을 다시 번복해야 됩니다. 이미 발언권이 중지돼 있고 퇴장 명령을 한 상태예요. 본인이 불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신상 발언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말 있습니까? 제가 번복해야 된다고요. 145조 1, 2항에 의해서 한 것을.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두 가지만은 지키고 싶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지켜졌습니다. 법사회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겠다. 항상 정시에 법사위는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1분 전, 2분 전이면 후다닥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각 개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 상호 간의 질의 시간에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끼어들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참았다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어필을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편한 발언을 합니다. 참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의장의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운영이 원만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좀 참고 나중에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신청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저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국회법상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으면 그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은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소란할 때가 아니고는 저도 불편해도 중간에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잠깐 중지하고 시간을 멈추러 가고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국회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송석준 의원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발언권을 중지했다가 에이 발언권을 중지했으면 저 의원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다시 제가 번복하고 발언권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장시키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단 한 번도 퇴장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근데 오늘의 경우는 이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1차 경고에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조용히 하면 될 일이에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항을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발언권부터 중지했죠. 다시 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발언권이 중지됐어도 계속 떠들겠다. 그러면 위원장이 할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퇴장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농담처럼 장경태 의원한테도 얘기 많이 했어요. 장경태 의원이 2로 퇴장이 될 것 같다. 조심해라. 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의원을 제가 퇴장시키면 먼저 퇴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균형 있게 나름대로 위원장은 신무 원료하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오늘의 경우는 박규택 의원은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퇴장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 퇴장 조치에 불응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한 달간 본회의 출석 정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스스로 퇴장해 주시고 더 이상의 높은 징계를 할 저는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의원이 질의 말미에 위원장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옆에 박준태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가증스럽다가 사전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가증스럽다는 뜻은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제 느낌이고 제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말도 못합니까? 저는 오전에도 그랬어요. 어제 대법원 판결로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고 있는 더 많은 재판관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 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법관들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법원 행정처장도 미루어 짐작하지 않습니까? 법원 앞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울분토하면서 우리 법원이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저 판사 하나 때문에. 이런 판사들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법관 전체를 욕보했다고 합니까?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기현 판결을 잘못했다고
대법원에서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정도 하시고 곽기태 의원은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경위 퇴장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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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회 경위들은 위원장이나 의장이 퇴장을 명했을 때는 퇴장을 시킬 집행 의무가 있어요. 이 진행을 막으면 국회 선진화법 위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걸려있는 그 법 위반이에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원장의 진행에 거부를 하면 그게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에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자, 퇴장시키세요. 경위들이 하는 것이 경위들의 보기 안 좋다면 박준태 의원이 끌어내세요. 경위들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발언권 없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곽기태 의원이 읽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허위사실이 아닌데 미 대사관을 방화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죠. 곽기태 의원이 읽은 거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농민들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퇴장하시라고. 사실이니까 퇴장하시라고. 자, 퇴장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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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하고 설전을 벌인 적이 없어요. 훈계를 했으면 했지. 네, 퇴장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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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의 의사를 방해하면 퇴장시키세요. 자, 경위들 뭐 하세요? 퇴장시키세요. 자, 퇴장시키세요. 옆에 간사가 정리해 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퇴장시키세요. 송석준 의원 진정하라는데 송석준 의원이 진정을 못하도록 계속 지금 돋구고 있어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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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정회하면서 퇴장할 기회를 드렸어요.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정의를 한 겁니다. 아,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사과를 듣지도 않겠고 사과할 가치도 없어요. 네. 자, 퇴장하세요. 지난번처럼 적당히 하고 와요. 아니면 선진화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요. 경위들의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선진화법 위반이야. 뭐요? 누가 방해했어요? 아니, 결정을 하는데 안 하잖아. 강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겠지. 그럼 그렇게 하든지. 자, 일단 질의하세요. 자, 일단 질의하세요. 네, 질의하세요. 네? 장경태 의원, 네, 장경태 의원 질의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보도자료 내셨더라고요. 9시 4분에.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활비 부분은 예. 모자라는 이게 부분이 이제- 있지만 특정 업무 경비는 제출할 수 있는 내용 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자료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금액만 나왔는데 이거는 뭐 특활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겠죠. 자, 이게 특경비 예산입니다. 23년 예산 466억 중 5억 8천만 원, 1.25%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셨습니까? 그 이거 제출했습니다. 1.25% 제출했습니다. 이 내역대로 100% 제출하셨으면 전 제출했다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5% 제출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면서 다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요. 제출 안 하셨고요. 1.25% 제출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또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자비 지출 내역 증빙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비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 자비를 지출하셨어요? 현재 예. 대검에서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비를 지출하시면 이게 증빙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 요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한 사람 어느 그러니까 정도까지 자비- 갖추고 있는지는 근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보도 자료까지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자비 제출하면서 하다못해 사석에서 너무 힘들었다 자비까지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법무부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대전지검의 그 남재현 검사 아시죠? 예. 특수본에서 박성재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이분 29일 사의 표명하셨어요? 혹시 외압 행사하셨습니까? 사퇴하라거나 뭐 주변에서 주변 경로로 그런 적 없으시죠?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 본인은 안 하셨다고 사이에 관여한 바 없으시고 다른 사람이라도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 증언을 듣고 싶었고요. 천대엽 처장님, 예. 판결문 잘 읽어보셨죠? 예. 그 판결 선고 나기 전에 내용은 아셨습니까? 선고 내용.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알 알을 수도 수도 않는 없으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선고 내용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 실체적인 부분하고 절차적인 부분 두 군데에 걸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충실하게 저는 논리를- 최고법원의 권위와 법관에 대한 존중 옳은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 말씀을 듣는 또 어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와 충격 그리고 정말 이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고 경제 재건을 바라고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전 국민이,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다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국민들을 수렁 속으로, 국가를 대혼란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정질서가 겨우겨우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헌법이 정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헌정질서가 지금 어찌되면 회복돼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다시 지금 헌법 불능 상태로 대법원이 지금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어제 10대 2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조이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견, 마영주,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죠. 임명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대법원의 재판의 기조는 돈은 묻고 말은 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부정한 정치 자금이거나 기부행위 제한 등에 걸리면 문제를 심각하게 삼아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자는 것이 정읍시장 판결부터 해서 대법 판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중에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분들은 작년 정읍시장 판례에 참여한 대법관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했던 얘기도 뒤집고 있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전 대법관들 정도 되시면 누가 임명했든지 간에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말 최고 권위의 법관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은 개별적인 사건에 이제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다수의견이 말씀드린 어떤 건 논리를 능력의 부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양심의 부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34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정말 사람들이 이건 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법관이든 법조계든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한번 세상 천지 다 보십시오. 사건 배당 당일에 이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 체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이례적으로 합의 기일도 지정하고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과연 성실하게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독 선거 개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일들이 우연히 겹쳐 있는지를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대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예. 2조에 의해서 합의기일 10일 전에 지정해야 되고요. 7조에 의해서 이 재판 연구관들이 조사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전에 지정 안 하셨죠? 신속한 처리가 안 필요할 하셨잖아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별도로 할수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내규조차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규 단서에 그와 같은 이제 예외가 있다는 부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외를 계속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그럼 이례가 지금 또 5번에 7번 더 겹치고 있네요. 그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재판 연구관의 조사 연구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처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9일 만에 2번 심리하고 그러면 2번 심리하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3심의 결과가 가볍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란 말 아시죠? 예. 9일 만에 심사숙고가 가능합니까? 조금 2번 전에 심리 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이제 법사위 요구 자료인데요.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7만 쪽을 지금 6일 소위 선고 기일 지정으로만 따지면 6일 만에 선고하신 건데 하루에 1200페이지씩 이걸로 따지면 거의 39권을 6일 만에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4권을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대법관님들 똑똑하고 뭐 속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루에 4권 6일 만에 33권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6일 만에 33권을 읽습니까? 저희가 사시 공부할 때 1회도 2회도 다 해보지만 이런 책을 어떻게 이 책을 하루에 4권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 말씀해 주십시오. 내규를 지켰는지 그리고 2번 자,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네, 답변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규 자체에 그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면은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고 27일 날 바로 상고가 제기되었고 그리고 나서 즉시 관리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때로부터 치면은 이제 34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수 의견 보충 의견을 보면은 이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경과라든지 또 이제 내규의 어떤 단수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공선법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다수 의견의 논리에는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인 견지에서 절차 진행이 좀 문제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한 90페이지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 퇴장하세요. 곽규택 의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위 퇴장 조치해 주세요. 경위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위들께서는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걸 보고 있어요. 자, 제가요 다 보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를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거나 질서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경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가 다 합니다. 경호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에게 경호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위들에게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어요? 위원장님, 24년 12월 26일 날 매통위에서 국민의힘 금석기 매통위원장이 이재정 의원에게 퇴장령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에서. 자, 장경태 의원 다 알고 있고요. 자, 위원장이 퇴장 조치를 잠깐만요. 다 들으세요. 제가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고요. 국회법 49조 1항에 의해서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경위들이 곽규택 의원에 강제로 끌어낼 수 없어요. 몸에 손대도 안 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국회법에 위원장의 퇴장 조치, 이런 경위들이 와서 자꾸 지금 퇴장하라고 말로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를 벌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의하세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히 해요. 송석준 의원. 조용히. 자, 송석준 의원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경위들도 뒤에 안 서 있어도 됩니다. 저쪽으로 가 계시고요. 송석준 의원이 그런 것을 명할 권한이 없어요. 저분은 항상 권한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방해하지 말고 앉아요. 앉아.
앉아. 송석준 의원도 앉으면 돼. 송 의원이 앉으면 송석준 의원도 경고당하기 전에 앉아주세요. 송석준 의원님도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자, 질의하세요.